주식시장이 전체 지수 기준으로는 큰 변동 없이 마감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중에서는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몇몇 주식들은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들은 대체로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도 나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된 TSMC, ASML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SMC와 ASML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투자 사이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은 AI 관련 주식 전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실적 발표와 함께 소프트웨어 업종이 미국, 중국 관세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시사하는 내용이 언급되기만 해도 소프트웨어 성장주 친구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도주가 완전히 드러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주도주 후보들 중 5종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이 5종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 실적에 따라 흐름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만 변수는 이번 주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로 증시가 휴장이라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는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은 월요일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거의 변화 없이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이는 종목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S&P 500은 오늘 마이너스 0.71% 하락했지만 어제 고점과 저점 범위 안에서 움직인 인사이드 데이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뚜렷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고 종목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7거래일 연속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점은 기술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는 0.32% 하락했고 여전히 섹터별로 뚜렷한 방향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강한 힘이 실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도 S&P 500과 마찬가지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정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16%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올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최소한 현재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극심했던 시장의 공포 심리가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소형주는 여전히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에 섣불리 진입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반씩 갈리며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마감했지만 그 안에서 시장의 리더로 주목받던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섹터 ETF는 KRE, 즉 지역은행 ETF였습니다. 은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겨우 반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투자하기에 다소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공포 사이클은 벌써 3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극심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지수가 보여주는 흐름은 생각보다 견고하고 정고점 대비 주가가 꽤 회복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극심한 공포보다는 약한 공포 정도로 느껴집니다. 10년물 금리도 오늘 하락했지만 향후 흐름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은 당분간 추세 추종으로 접근하지 않고 머니마켓 펀드에서 단기 채권 수익만 얻을 예정입니다. 금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가가 단기 급등한 만큼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시장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만큼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하락 마감했으며 현재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지 말지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만약 이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돌파하고 3일 이상 유지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때부터 매수 테스트를 고려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코인 시장이 여전히 공포 심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지수상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일부 종목들 가운데 더블 바텀을 만들고 돌파에 성공한 주식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식 중에서 일부를 골라 포트폴리오의 약 20% 정도로 테스트해보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기관 투자자들과 대형 트레이더들의 강력한 자금 유입이 시작되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식들에서는 분명한 돌파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기회를 계속해서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빅테크 친구들, 특히 현재 시장의 리더로 여겨지는 팔란티어와 넷플릭스가 각각 6%, 4%씩 오르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 싸졌다고 해서 이제 사볼까 하고 접근하시는데 사실 싼 주식은 더 싸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P 500 대비 강한 흐름을 보이는 주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빅테크 종목은 5개입니다. 팔란티어, 넷플릭스, 브로드컴, 테슬라, 메타. 그 중에서도 팔란티어와 넷플릭스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오늘 드디어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했던 더블 바텀 패턴의 중간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내일 이후의 흐름은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돌파 후 하락입니다. 오늘의 돌파가 페이크였고 내일 바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저점 테스트 후 반등할 때가 다시 매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상승 후 눌림입니다. 내일 추가 상승한 뒤 눌림이 나오고 다시 더블 바텀의 중간 지점을 지지받으며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 재매수 기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특히 넷플릭스의 실적이 목요일에 좋게 나올 경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넷플릭스 CEO가 소프트웨어는 관세와 무관하며 오히려 가이던스를 상향하겠다는 식의 코멘트를 한다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최소한의 호재만으로도 큰 수혜를 받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많은 트레이더들이 시나리오 2번과 3번을 염두에 두고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가장 먼저 반등을 한 종목으로 여전히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도 오히려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될 확률은 9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팔란티어가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면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넷플릭스는 팔란티어만큼의 강한 돌파는 아니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강한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갭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며 갭상승 이후 그 가격대를 지키는지 여부를 보고 다시 진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현재로서는 죽은 돈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방향성이 없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횡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만큼 신규 진입은 보류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매물대가 많아 강하게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과 함께 전체 시장 심리가 전환되지 않으면 이 역시 당분간 정체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로켓랩이었지만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소프트웨어와 바이오텍 테마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테마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별해 접근한다면 지금처럼 혼조세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5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입니다. 왜냐하면 불황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필수 소비재이지만 실적이 2자릿수씩 성장하는 강한 리더 주식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티파이입니다. 불황이어도 음악은 계속 듣습니다. 미국에서 대체할 만한 음악 플랫폼이 없고 더블 바텀 돌파 직전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역시 불황이 오면 밖에 나가기보단 집에서 넷플릭스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며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도 보완에는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버그 이슈는 잊혀지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더블 바텀 패턴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마지막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시장 주도주로 90% 이상 확정됐다고 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를 맞이해 향후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지금 함께 살펴본 5개 주식은 관세 이슈와는 무관하고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올해 다소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1등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도주로서의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이 5종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 실적에 따라 흐름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만 변수는 이번 주 금요일이 끝 프라이데이로 증시가 휴장이라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는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은 월요일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주 안에 이들 리더 주식의 향방이 완전히 결정되긴 어렵고 실질적인 방향성은 다음 주 월요일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PO와 인수합병이 주춤하다는 뉴스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최근 IPO된 주식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IPO된 카르만 홀딩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보여주는 초기 흐름이 과거 팔란티어의 IPO 시절과 너무 비슷해서 기대감이 큽니다. 실적도 올해 세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작년 로켓넷만큼의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 타이탄은 오늘 돌파하긴 했지만 저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실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제 원칙은 실적이 좋은 종목만 매수 후보에 넣고 차트가 베이스를 형성하고 돌파할 때 매수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장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돈 벌 기회를 줍니다. 현재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세와 무관하고 하락장에서 강하게 반등한 주식들 위주로 투자 대상을 좁혀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90% 정도로 리더십을 확정지은 팔란티어에 대한 EPS 및 매출 전망치를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관세가 이슈가 되는 장세에서는 관세와 무관한 주식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돌아선 뒤에 S&P 500이 20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하더라도 그런 주도주는 그 뒤에 100%, 200% 이상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음 편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시장을 리딩하는 주식들에 대한 소액 테스트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